어쨌거나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와, 내 이름은 카이. 너 이름은 뭐냐? 정원석. 혹시 우리 일 도와줄 생각 없어? 응?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라니? 버텐덕. 카이는 인간과 생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신뢰도 없고 인간에 대한 가치평가 자체가 없습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물론 사고를 당했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을 때는 인간에 대한 분노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기억이 지워진 상태에서는 인간에 대한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카이는 하르먼그 때문에 이제 포동넷의 일원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골드팽이의 음모를 저지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딱히 인간 편에 선 걔는 아니에요. 하르먼과 마찬가지로 인간 편에서 골드팽과 맞서 싸우는 건 아니고 단지 골드팽의 음모가 큰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는 하르먼그의 말에 따라서 골드팽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개지만 원석이를 만나면서 조금씩 이런 인간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걔를 잘 이해해주고 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 인간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카이는 믹스견으로 설정을 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보는 황구입니다. 황구, 누렁이, 누런색의 주둥이가 시커먼, 줄여서 입시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포텐독을 기획할 당시에 개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획회의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품종견이라고 하는 것에 명과 암이 있더라고요. 역시 품종견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변종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특히 이제 유전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견종들이 모두 품종견이어서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첫 시즌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는 카이라는 개가 품종견보다는 믹스견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견종의 혈통이 혼합된 믹스견이 가장 건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전병도 적고. 개를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품종견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양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포텐독을 통해서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주둥이가 시커먼 황구가 카이의 모델입니다. 카이는 발을 잘 쓰는데 조풍이라는 초능력은 발에서 바람이 나오는 초능력이고 이것만 하고 조풍! 왼발킥은 천국행, 오른발킥은 지옥행이라는 기술도 있는데 천국행은 왼발킥으로 적을 하늘로 날려버리는 거고 왼발킥은 천국행! 지옥행은 오른발킥으로 적을 바닥에 꽂아버리는 기술입니다. 오른발킥은 지옥행! 뭐든 맞으면 2승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네이도 킥은 토네이도처럼 360도 회전을 하면서 킥을 날리는 것이고 미사일 킥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발로 띄어서 날리는 것입니다. 미사일 킥! 포텐독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 있는데 거기 있는 기술하고 애니메이션 있는 기술하고 이름이 똑같거든요. 그런 거 비교하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녕. 얼마 전에 쟤네도 웬 개한테 물렸다던데. 물렸다고 다 포텐독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야지. 내가 인간 주의를 끌 테니까 네가 걔들한테 좀 물어봐. 하르먼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르먼그의 말투를 조금 동화가 됐어요. 예를 들자면이라는 말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물렸다고 다 포텐독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절대 안 돼. 그랬잖아가 아니고 그랬잖아. 그건 걔들의 일이잖아. 뭐? 사투리라고 할 수는 없고 또 표준어도 아니에요. 장기하라는 가수가 가사에서 그런 말투를 많이 씁니다.
이게 경기도 언저리의 말투라고 전 짐작을 하지만 정확한 근원은 알지 못하고 어쨌건 하르멍그가 그런 말투를 쓰고 있고 하르멍그의 영향을 받아서 카이도 그런 말투를 쓴다는 설정이고요. 사실 걔가 3살이면 성견입니다. 성견이기 때문에 그냥 어른 목소리가 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냥 나 혼자 할 걸 그랬나? 그 중에서도 카이는 약간 좀 털털하다? 소박하고 털털한 느낌? 그런 느낌이 어울리겠다고 생각해서 연기를 중용을 했던 거고, 또 외모도 여기 이게 입시견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주둥이가 부분 시커멓잖아요. 그게 면도를 덜한 아저씨 같은 느낌이 나서 아저씨 같은 목소리가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 작품상에서도 나오는 건데 카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닭고기 맛 간식입니다. 그냥 간식이나 먹어. 닭고기 맛도 있네. 라이마. 카이는 약간 다른 개들하고 다르게 까칠한 면모가 있다 보니까 음식도 약간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다녀오셨어요? 넌 나한테 그렇게 속아놓고 화도 안 나냐? 난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봐봐, 나 프리스비도 있다. 우리 한번 해볼래? 나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너도 이젠 알지? 우린 반려견으로 여기 온 게 아닌 거. 알았어. 이거를 다 사 모았어? 강아지 생기면 해보고 싶은 게 많았거든. 프리스비 그거 하자. 해주지 뭐. 진짜? 대박! 카이가 자기가 가짜 유기견 보호소 사람들에게 쫓기니까 원석이를 가짜 반려인간 행세를 하게 하고 자신의 활동을 조금 수월하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동안 원석이랑 같이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원석이를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원석이에 대한 호감이 조금씩 생기게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카이가 게리우스에게 마음의 눈 공격을 다시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게리우스의 세뇌는 인간의 추악한 면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세뇌인데, 그래서 원석이에 대한 좋지 않은 환각을 심어줍니다, 카이에게. 하지만 카이는 원석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각을 거부해요. 게리우스의 환각을 거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게리우스는 카이에게 자신이 보여주는 환각을 인정을 하도록 권하고 그래야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카이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버티는데, 그때 원석이가 자신의 비밀과 약점을 털어놓아요. 카이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 그때 카이는 게리우스의 세뇌로 인해 받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원석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게 된다. 도구 가자. 거기서! 떠올려봐라. 인간들이 너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카이, 괜찮아? 이거는 아직 작품을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스포일러가 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혹시 안 보신 분은 이 질문은 스킵해서 보시고 일단 카이는 길거리개였어요. 그래서 인간 때문에 목숨까지 위험한 지경에 처했었고 그걸 게리우스가 구해줬어요. 이제 기억나니? 그리고 카이를 포텐독으로 만들었습니다. 카이도 인간에게 복수하겠다면서 게리우스에게 동조했고요. 인간에게 복수하려고 개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카이! 극복해야 해. 인간에게 복수 안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라고. 한다니까. 하지만 하르멍그가 그런 카이를 만나서 카이의 기억을 지웠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설득한 것입니다. 카이는 아기새가 맨 처음 본 사람을 엄마로 따르는 것처럼 기억을 잃고 난 뒤 하르멍그를 리더로 잘 따르게 됐고,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된 뒤 마음속으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실 카이란 캐릭터는 제가 맨 처음부터 참여한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카이 캐릭터 이미지는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했고요. 토종스러운 느낌 들면서도 근데 친숙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디자인을 했고요. 이제 그 결과물이 딱 나왔죠. 이제 얼굴 주변에 수염 거뭇거뭇하게 묻어있는 느낌, 짙은 눈썹 이런 것들이 이제 카이의 어떤 아저씨스러움을 이제 좀 강조해주고 있죠. 변신은 그 자체만으로 이제 그 샤프한 느낌이 들죠. 바람을 쓰는 그런 느낌이랑 작중에서 전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사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이버 전사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댕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더 귀여운 이미지였어요. 맨 처음에 기획을 했던 걸 새끼 강아지? 이런 컨셉을 생각을 하셨었다고 해요. 귀염귀염한 느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획이 조금씩 바뀜에 따라 아저씨 같은 이미지. 그리고 카이가 믹스견이잖아요. 그 믹스견의 특징이 질병에 되게 강해요. 아픈 것 같은 것도 잘 견디고 애들이 참 야무진데 그런 거를 좀 반영하려고 했죠. 말려 올라간 꼬리라던가 튼실한 다리 그런 것들 이제 좀 생각해서 반영했습니다. 포텐독이 되게 오랜 시간 개발을 해왔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디자인의 변천사가 진짜 많았어요. 초기에 다른 분들이 이제 디자인하셨던 것들을 보면은 진짜 다양했는데 변신도 그냥 약간 야수 같은 개의 모습인 것도 있고 트레일에 공개되었던 그 일반견, 그러니까 댕댕 카이가 지금의 철견으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카이 댕댕이 새로 추가가 되었고 카이 디자인하는데 한 1, 2년 걸리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걸렸죠. 카이가 원래는 그 눈썹이 진했던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눈썹을 다른 강아지들보다 초안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키워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의 눈썹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더 두꺼웠었는데 이거 좀 과한데? 싶어가지고 좀 더 줄이기도 했고 그 눈썹이 맨 처음에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 카이 역시 볼수록 매력이기 때문에 카메오 들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개에게는 그렇게 눈에 띄는 눈썹이 없죠. 간혹 개들 중에 사람과 비슷하게 눈썹처럼 보이는 형상을 위쪽의 아나골 주변에 갖고 있는 개들이 있어요. 이제 포텐독을 제작하면서 유튜브에서 개 영상을 되게 많이 보게 됐는데 그 중에서 뭉땡뭉땡이라는 채널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뭉이라는 개가 카이와 비슷하게 눈썹 같은 형상이 여기에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심술이 난 것 같은 눈썹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회의할 때 많이 했었는데 그게 여기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견신은 멋있어야 된다. 견신 상태에서는 팔다리도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시원한 인체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장점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 액션 동작 같은 거 할 때 최대한 멋있는 포즈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댕댕이 같은 경우에는 귀여움으로 승부하지는 않았어요. 현실적인 아저씨 같은 느낌, 애들처럼 막 솔직한 표정을 보이지 않죠. 어떨 땐 좀 무뚝뚝하고 자기 속마음을 잘 보여주지 않거나 표정에서 확 드러나지 않게끔 그런 능청스러움, 그런 연기는 카이가 좀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카이가 이제 원석이를 속일 때는 눈썹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막 하면서 꼬드길 때 하는 그런 표현들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아저씨처럼 좀 능숙능란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표현을 좀 해봤어요. 카이가 이제 철거에서 변신할 때 변신 뱅크를 제가 작업을 했었는데 변신 중에 달려가거나 이제 변신 다 하고 포즈 취할 때 그럴 때 좀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원래는 공중에 팍 점프하고 나서 이제 회오리로 가려진 다음에 다시 변신 모습이 보여지는 건데 이펙트로 들어가면서 연출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카이 변신! 회오리가 사라졌어. 원래는 회오리 안에 카이가 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이펙트로 멋있게 바꿔주셨더라고. 그 변신 뱅크의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좀 더 멋있게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철기한 상태에서 한 바퀴 삥 공중에서 달리다가 점프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달리는 게 너무 말같이 보여서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시간이 있으면은 다른 시즌에서는 조금 더 약간 다른 연출로 바꿔보고 싶은 욕심이 있긴 하거든요. 주택가에서 이제 루커랑 카이가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루커가 카이를 밀고 계속 벽을 뚫으면서 달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카이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발에서 조풍을 쏴가지고 뒤로 싹 밀리는데 조풍! 팡팡팡팡 터지면서 뒤로 계속 밀려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멀리서 조풍이 건물 위로 팡팡팡 터지는 그게 제가 작업하면서 나름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또 조풍 있었지? 아, 조풍을 쏴가지고 바닥에 이제 흙먼지 날리게 해서 루커가 재채기를 하게 해서 멈춘 거야. 그래서 빠져나왔죠, 카이가. 오른발 킥은 슈킹! 원석이! 카이가 원석이 방 안에서 꼬드기는 장면. 원석이 방 안에 보면 이제 막 개들에 대한 관한 책들이 막 꽂혀 있고, 와 이걸 다 읽었어? 너 개박사네 개박사 하면서 꼬리를 막 흔들고, 카이가 댕댕이 상태인데도 사람처럼 이렇게 손을 들어서 책장 쪽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 조금 개가 저런 동작을 한다고? 사람 같은 동작을 한다고?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게 묘하게 귀엽고 그럴싸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카이는 일반 개가 아니고 인간형 몸으로 많이 있어본 초능력 개고, 그러다 보니까 앞발도 사람의 손처럼 이렇게 쓰는 게 어느 정도는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좀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묘하게 귀엽고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뮤지컬 씬이거든요. 이제 원석이 방에서 카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책장에 올라가서 개박사 정원석 하면서 탁 치는 그런 게 있었거든. 개박사 정원석! 표현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귀엽게. 아마 하나운동님이 작업한 걸로 아는데 대신 연기 디렉팅은 내가 했다. 저 이렇게 또 어필을 또. 카이가 패밀리들 구할 때 되게 아크로바틱한 동작과 연출이 있거든요. 철골 구조물을 잡고 점프하고 카메라가 뒤따라가고, 철골 구조물을 밟고 이렇게 삼각 점프를 하면서 패밀리들을 구하는 장면도 있고요. 거기서 제가 좀 감탄을 했던 건, 점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소장을 딱 구하면은 그물망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찢긴 그물망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디테일이 좀 살아서 멋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카이가 또 아크로바틱하고 막 철골 그 구조물 사이로 이렇게 점프하는 그 장면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착지도 되게 멋있었어요. 슉 점프해서 카메라 가까이 쑥 하고 쾅 하고 점프,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사실 초창기 카이 있죠. 초창기 카이의 변신씬을 또 제가 잡았거든요. 네. 맞다. 강아지가 타닥타닥 달려가서 드론이 풍선처럼 수트를 부풀린 다음에 점프해서 슉 절묘하게 그 사이로 쏙 들어가서 착 그 수트가 싹 하고 달라붙으면서 입는 거잖아요. 그걸 잘 잡아놨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니까 좀 아쉽고, 네, 드론도 참 괜찮았는데 그죠? 그런 장면도 있었다? 원석이가 가짜 유기견 보호소 패밀리들을 피해서 카이를 안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사실은 그때 초창기라 이제 아마 카이의 모델을 정확하게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스토리보드에서 보면 이제 강아지를 사이즈를 좀 이렇게 품 안에 쏙 들어오게 작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 모델을 불러와서 원석이에게 안겼더니 카이 사이즈가 어마무지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린애가 그렇게 가볍게 들어서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라고 했는데 이미 어쩔 수 없이 그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게 좀 과하지 않았나? 그 애니메이션을 봐도 되게 불편하게 들고 있어요. 그죠? 허리를 조금 더 이렇게 뒤로 눕혀가지고 들었죠. 이렇게. 포텐독이 툴렌더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영하기 전에 나왔던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은 툴렌더링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에 카이를 보면은 입주번이 되게 거뭇거뭇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아저씨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다행히 툴렌더링으로 바뀌면서 다행히 좀 옅어졌더라고요. 예전 모델링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귀여워진. 맞아요. 모델링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저는 카이가 귀엽더라고요. 그냥 외모 자체만으로. 특히 카이가 가장 귀엽게 느껴졌던 장면이, 개공원에서 신나게 프리즈비 놀이를 하고 난 후에 온몸에 풀을 막 묻히고 원석이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대화를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원석이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장면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카이의 친근하면서도 어딘가 끈적한 말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원석이가 자기를 깜찍이라고 불렀을 때 나 깜찍이 아니거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왜 그래 깜찍아? 나 깜찍이 아니거든. 성우님이 너무 잘 살려주셔서 맨날 돌려보고 있고요. 개박사 정원석 노래도 카이의 매력이 잘 살아난 것 같습니다. 착한 거짓말을 부탁해. 카이가 다른 개들에 비해서 좀 더 통통한 느낌이 있고 그 다리도 더 짧고 굵어가지고 약간 기반이 좀 튼튼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매력 포인트는 왕발입니다. 다리랑 발 크기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아요. 발바닥도 귀여워요. 원석이 아주 좋아해요. 꼬순내 난다고. 맞아. 기회가 있다면 계속 표현이 될 텐데 기회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 포텐독은 1시즌이 이제 카이와 원석의 시즌이었다면 이 시즌은 푸푸푸테와 안구수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카이와 원석은 항상 등장을 하고 꽤 이제 비중이 있는 역할로 등장을 하지만 역시 이 시즌의 포커스는 카이와 원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즌이 바뀔 때마다 좀 더 포커스를 받는 캐릭터들이 계속 바뀔 예정이라 이 시즌이 오래 계속된다면 또 기회가 있겠죠. 많은 개들이 사람의 선택을 기다리거나 봤는데 카이는 직접 원석이를 선택을 했죠. 게리우스에 의해 과거에 이걸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도 결국에는 원석이의 편에 서서 원석이와 이제 함께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자신도 이제 책임감이 있었던 거겠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거라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 관계를 오래오래 이어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다 보면은 다시 또 좋아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에는 아픔이 있었지만 원석이네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카이야, 나 궁금한 게 있어. 너 그 바람 정확히 어디서 나가는 거야? 발가락 앞에서 나가니, 발 뒤쪽 끝에서 나가니, 발바닥 전체에서 나가니, 바람이 어디서 나가는 거야? 난 그게 진짜 궁금해. 특정 부위에서 나간다고 하면 그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참고해서 애니메이션 잡을 때 참고해서 좀 하게. 정말 궁금하다. 별게 다 궁금하네. 사실 없어요. 설정은 그렇게까지 자세한 설정은 없고요. 조풍은 그냥 장풍의 변형이에요. 중국 무술 영화에서 많이 보는 손바닥에서 바람이 나가죠. 네, 그거를 이제 그냥 발로 바꾼 것뿐이고, 장풍이라고 해도 손바닥의 어느 부위에서 바람이 나오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조풍도 알 수 없습니다. Where was I when the sky fell down? 'Cause I didn't feel the world stand still. Now I'm stepping over stars on the ground. 'Cause without you here, nothing else feels real. And I don't know where we are, but we're not where we're supposed to be. And I don't know where to start, 'cause without you there's no me. And even though my heart is in the right place, this time it just won't be. No, I don't know where to go when we're not where we're supposed to be. Welcome to my home. 와줘서 고마워. 사실은 있잖아, 나만이 외로워.